네, 여기는 CES 2022 더밀크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이제 CES 2022 전시회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라스베가스 현지 시각으로 4일입니다. LG전자, 인텔, 현대자동차 등 여러 기업들이 벌써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혁신 기술과 제품 그리고 미래 비전들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라스베가스 현장의 소식, CES 2022 현장의 소식 더욱더 발빠르고 알찬 소식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테크 전문가 모셨습니다. 손재건 더밀크 대표 나오셨고요. 혁신기획사 라이프스퀘어의 최영욱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장 바쁘게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보고 오셨습니까? 예, 프레스 컨퍼런스 한 2년 만에 네네. 좀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도 있었고 좀 약간의 예년에 비해서는 뭐 한 4분의 1로 줄었죠. 사실은 네네. 기자들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큰 화려한 쇼를 기대할 수는 없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4분의 1이지만 작년에는 nothing이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올해 이렇게 나왔다라는 면에서 좀 감동적이었던 네. 그런 좀 프레스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최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까지가 미디어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 세계에 있는 미디어들이 다들 몰려와서 유수 기업들의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전 세계의 그 소식들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들을 앞으로 어떻게 세팅해 나갈 건지 어젠다 같은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분석들을 하는 시간인데 아까 그 기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갔는데 너무 널찍하니 한적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규모는 줄었으나 손 대표가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전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어쩌면 올 CES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자연 또는 위기와의 도전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시작부터 인사이트들을 톡톡 찝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저도 다녀왔는데 CES 2022 트렌드 기자간담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테크놀로지의 어떤 수요라든가 IT 분야로의 투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테크 뭐 다양한 테크 트렌드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좀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면서 어제 발표됐던 그런 트렌드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대표님 먼저 시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일단 뭐 CS 트렌드 와치는 네, 꼭 봐야 될 뭐 트렌드고 CES는 CTA라는 네, 미국의 가전 협회예요, 그죠? 협회에서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전미 소비자 기술 협회라고 네네. 하는데 거기서 매년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앞으로 트렌드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에 참가했을 때는 인터넷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그러니까 사물지능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인공지능이 뭐 홈 디바이스나 인공지능이 전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발표했었는데 2년이 지난 오늘 2022년 1월 4일인가요, 그죠? 1월 4일에서 보면은 2년 만에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가 굉장히 많이 좀 퍼졌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대표님은 네. 어떤 네, 저도 뭐 시작 전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테크 트렌드 와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CTA가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6개나 뭐 7개 정도를 선정을 보통 합니다. 네네. 매년 선정을 하고 있고 마치 뭐 IDC나 같은 어에서 발표하는 테크 트렌드와 뭐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전 세계 모든 트렌드나 테크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CTA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CTA가 좀 주목하는 것들이다 보니 이게 우리 주변에 일고 있는 거대한 기술 변화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 C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좀 챙겨서 보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기술 트렌드와 함께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제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이제 장기화가 진행이 되고 됐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롯된 많은 것들이 좀 반영돼 있는 네. 그런 테크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 CTA에서 발표한 자료들 보면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네 가지 트렌드를 좀 나눠서 소개를 했어요. 테크놀로지 디맨드,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그다음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 새롭게 등장한 테크 스타일,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트렌드 이렇게 네 분야로 조금 소개를 했는데 우선 수요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부분. 손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테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습관처럼도 얘기를 하지만 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아날로그 오프라인 기반의 아날로그 있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가 다 디지털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큰 거대한 흐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테크에 대한 수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테크 기기, 스마트폰이나 PC, 뭐 스마트 TV 여러 가지 기기 그리고 테크 뭐 펠로톤과 같은 그런 운동기구 또 여러 가지 뭐 푸드 테크와 같은 또 난 테크가 이제 테크 농기계 같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테크에 대한 수요가 기계부터 기기죠. 기기부터 서비스 또 소프트웨어까지 다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뭐 이제 어제 트렌드 와치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10년 그동안에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으면 10년간 벌어질 일들을 1년 만에 단축을 시킨 거죠. 단축을 시킨 거죠. 그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게 지난 1, 2년간 그 증명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사실 저 슬라이드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체 산업의 성장세는 위축됐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위축이 됐는데 그 위축된 것이 보면 지금 이제 하드웨어 그로스, 하드웨어 같은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디바이스에 관련된 그로스가 2021년에는 높았는데 굉장히 낮아졌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반대로 지금 이제 손 대표도 지적했지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디지털화돼 있는, 디지털 전환화돼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사례들, 애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은 오히려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이 이번 저 팟캐스트에서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에 요 Consumer Level Up Their Tech라는 요 부분을 보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가 2021년에 굉장히 좀 늘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그렇습니다. 이게 해주실까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이걸 보고 4K 뭐 HDB 뭐 당연하게 뭐 늘어나고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당연하게 이게 뭐 집에서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레벨업을 그러니까 갭이 아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전문 갭이. 용어가 네.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좋겠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촉발한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소비자들이 그들의 테크 기기를 업그레이드한 결과가 뭡니까? 이게 바로 쇼티지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전자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품이 늘어났고요. 부품 생산이 캐파가 딸리니까 캐파 부족하니까 캐파가 부족하니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야 하는
반도체. 를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수요가 왜냐면 여기 이 기기는 예전부터 공급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맨드가 빨리 막 수요가 오니까 자동차라든지 지금에 있는 뉴테크에는 VR 기기를 포함한 뉴테크 기기에는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 전반적인 수요와 테크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을 포함한 수요 공급에 불일치를 시킨 이 장표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저게 2020년, 2021년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과연 그 트렌드가 어땠냐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저것만 보고는.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있는 것들 중에 2019, 2018 그 이전 해에 굉장히 좀 그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정체가 되었던 디바이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TV 다 가지고 있고 이미 집에 뭐 백색 가전, 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이제 그 포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다들 이제 집에서 머물러야 되고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컨퍼런스 콜을 해야 되고 학교에 수업을 들어야 되다 보니 예전에 필요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네. 대형 스크린이 없었는데 이제 대형 스크린이 필요한 거고 줌을 해야 되니까 별도의 모니터가 없어도 됐는데 이제 또 하나 옆에 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화관도 못 가는데 신영화나 뭐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집에 있는 TV가 작아. 근데 그동안은 집에서 볼 이유가 없으니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큰 TV가 필요하게 되고 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먹을 거 얼마나 많이 시켜 먹겠어요. 냉장고에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대형 냉장고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전자가전 수요가 작년 올해 창출이 되었고요. 덕분에 그 가전 회사들은 뭐 세대 뭐 호황 엄청나게 사실 호황을 했죠. 그래서 요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뭐 팔 게 없어서 못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제가 들었어요. 뭐 좀 사셨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저는 뭐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대란이라 거기 사도 네. 한국까지 배송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근 10년 내에 제일 아무것도 안 산. 네. 왜냐면 살 수가 없었던. 살 수도 없었지만 네. 이미 살 거는 많이 샀어요. 아, 예, 네. 많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어도 할인을 많이 했기 그 전에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네. 나스팅 프라이데이. 그리고 팔 게 없으니까 할인을 많이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할인율이 얘기인데 낮았어요. 할인율도 네. 그닥 높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 막 진짜 뭐 리얼 바겐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싼 것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뭐 못 샀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몰에 가서 이렇게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사려고 봤는데 세일을 해도 가격이 싸지가 않았어요. 아예 비용을 높게 잡아놓고 그 가격에서 세일을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많이 못 샀어요. 올해 네, 블랙 저도. 프라이데이는 역사상 최고 할인율이 낮았던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Nothing Friday였습니다. 그 공급망 이슈가 어쨌든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네,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이 해석을 미쳤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그 유럽 지역의 테크 퍼처스 플랜 넥스트 12개월 안에 어떤 것들을 사겠냐 이렇게 조사를 한 거를 보니 스마트폰이 40%, 뭐 랩탑 컴퓨터, 뭐 텔레비전, 뭐 태블릿, 뭐 이런 가전기기 집에서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은 가전기기들이 많이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사실은 저것도 약간 바이어스가 돼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없긴 하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돼서 비대면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 개인의 건강을 체크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들, 집에서 머무르면서 뭐 엔터테인먼트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 도움이 되는 디바이스들, 뭐 이런 것들의 수요가 뭐 여전히 뭐 유럽에는 좀 크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또 보이네요.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그 다음 네.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것도 굉장히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요.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아마존이나 이렇게 봤을 때 싼 거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비싼 거부터 사요. 비싼 거부터 골라. 왜 그럴까요? 돈이 그러니까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아지고 예전에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더 싼 거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더 싼 거를 찾게 되는데 네.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정보도 이미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싼 거를 싼 거 이것도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게 싼 거는 비지떡이라는 것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산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산 환경에 좋지 않다. 중국산 싸지만
퀄리티가 조금 이게 좀 컴프로마이즈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는 비싸더라도 좋은 걸 쓰겠다. 좋은 걸 쓰겠다라기 네. 때문에 지금은 검색할 때 칩이나 싼 거 뭐 이런 게보다 베스트 프라이스를 먼저 찾아요. 싼 거보다. 물론 뭐 싼 걸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그게 그 장표가 바로 드러나는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이 이제는 프리미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이제 굉장히 평범한 게 된 거고 그 이상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을 명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마케팅 용어로는 매스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매스 프리미엄 말이 안 되지. 대중적인 게 무슨 프리미엄이야. 말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용어가 프리미엄은 이제 미디엄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뭐 하이 프리미엄 또는 뭐 울트라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올 정도로 아마 앞으로 네. 정의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간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왜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가 저렇게 늘고 있는가?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죠.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모든 가전이나 디바이스들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는 기존에 비해서는 더 고급 수요인 거예요. 왜? 스크린이 더 커져야 되니까. 저도 TV를 예전에 한 60인치 쓰다가 코로나 기간에 85인치를 샀어요. 저도. 집이 굉장히 넓으신가 봅니다. 네. 이거 금방 익숙해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수요들이 생기다 보니 대형 스크린에 이런 것들이 사실 프리미엄 가전에 네. 속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요가 늘면서 이제 저런 것들의 디맨지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어두운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명품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건 전자가전을 얘기하는 데이터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사회에 갖고 있는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되게 극대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이제 힘든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갖게 된 사람들 덕분에 명품 수요 같은 것들이 막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전 시장에도 그런 수요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냉장고로 충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수요가 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진짜 명품 냉장고 정말 좋은 거 난 원해 라고 하는 수요가 뭐 잠재적으로 존재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반영이 돼서 저런 시장들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약간 씁쓸한 네. 뭐 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VOD 시장,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뭐 오징어 게임도 엄청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많이 또 구독자들도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팬데믹 기간 이게 쭉쭉 넷플릭스가 만들어 놓은 좀 서비스 시장이 이제 구독과 스트리밍 요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제 5G 때문이죠. 5G가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서비스가 인프라를 그동안 깔았던 디바이스를 어떻게 보면 애플이나 삼성이 디바이스를 많이 팔았고 그리고 물론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가 만들어졌지만 통신사들 한국의 뭐 이동통신사, 미국의 통신사들 열심히 깔아놓은 결과 넷플릭스가 돈을 벌게 된 거죠. 네. 넷플릭스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에 어차피 이제 그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는 거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이제 넷플릭스였고 그 다음에 올해 뭐 아마존 프라임 여기 나와있지만 아마존 프라임보다요 아마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건 사실 디즈니 플러스, 애플 플러스, 그 다음에 HBO 맥스.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다 피콕도 나왔고 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이합집산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사슬의 뭐 CPND라고 하는데 가치사슬의 최상단의 서비스가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이게 굉장히 우리 독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크 뭐 예를 들면은 인터넷 오브 싱스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뭐 말하지만 거기에도 인프라를 까는 회사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업체들이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 업체들이 주가가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2022년에 벌어질 그런 비즈니스에서도 서비스 회사를 아무래도
마진이 높다 보니까 주목을 해야 주목해서 되겠죠. 좀 봐야 되지 않나. 저 네 가지 서비스 공통점이 있어요. 네. 놀랍게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다 서비스가 되는 네. 거고요. 네. 제가 4개 다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다라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4개를 제가 다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역시 코로나 덕분이죠.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고 영화관에 못 가고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컨텐츠 소비에 대한 니즈들이 집안에서 발생을 했을 거고, 그 발생한 것들의 돌파구로 저는 OTT 같은 서비스들이 아마 픽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니었다면 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83개국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들 집에 앉아서 대형 TV에 갖다 놓고 넷플릭스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떤 플랫폼에 어떤 그 컨텐츠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나 프라임 비디오가 약간 익스클루시브하게 다른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라면 사실 저기 없어요. 제가 많이 보는 건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데 아마 요즘 한국의 여기 구독자분들도 똑같이 유튜브로 지금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유튜브로 5분짜리, 10분짜리 영화 요약해 놓은 거, 미드 요약해 네, 놓은 거 그런 거 엄청 봅니다. 네. 왜냐면 편하고 쉽거든요. 쉽게 게다가 볼수 이 유튜버들이 엄청 잘하니까 그걸 보다가 재밌는 게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그걸 찾아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존에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아마존 가서 보는 거고, 넷플릭스에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보는 거고, 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런칭을 하는 바람에 네. 재밌는 그 독자적인 또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저거 말고 한국에는 뭐 티빙이라든가 웨이브, 그리고 왓챠, 그리고 또 그 우리 쿠팡에서 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 요런 이제 그 로컬 플레이어들이 함께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하죠. 제 입장에서 좋은 거는 볼 게 많은데, 제가 한 달에 저 OTT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지금 몰랐는데 네. 다 가입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예전에는 좀 야 이거 비싼 거 어떻게 보지라고 했는데 다 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많은 구독자들이 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새삼 저 넘버를 보면서 느끼게 되네요. 네, 이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트렌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조금 새로운 또 트렌드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하셨던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지난 12개월 동안 유럽과 그 미국에서 가입한 비율, 그다음 계속 유지되고 있는 비율도 저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웰니스, 그 홈 트레이닝 같은 그런 구독 서비스, 또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요즘에 미국에서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또 짚어주시죠. 뭐 이것도 결국은 아시아가 앞으로 없네요. 아시아가. 아시아가 네. 연구가 덜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아는 옛날부터 많이 썼던 예, 것들인데. 북미 지역이니까. 네, 근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콘텐츠와 서비스를 간다. 결국은 다 콘텐츠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와 콘텐츠, 그 다음에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저 하는 펠로톤 같은 경우 저 안에서 지금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앱으로 푸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치 상단의 최상단의 서비스와 콘텐츠가 지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디바이스와 그 여러 가지 생태계를 지금 디파인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데이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 역시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스트리밍 많이 봐야 되고, 뭐 피트니스 센터 못 가니까 TV로 뭐 퍼스널 트레이너 앞에 놓고 따라하면서 운동하고, 또 확진자라는 농담 한국에서 하잖아요. 확진자. 계속 시켜서 먹다 보니까 배 나오고 살쪄서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운동해야겠다 해서 네. 저런 서비스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고, 사실 이율 배반적인 거죠. 저러면서 또 이 음식은 또 시켜 먹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두 가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오로나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오로나. 네, 오로나 덕분에 지금 계속 앞으로도 뭐 올해도 사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뭐 2년 3년 후에 마치 이 오로나가 우리가 지금 독감이나 뭐 감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예전처럼 그럼 다시 돌아가서 확 떨어질 것이냐?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는데 네. 나가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식당에 가서 자유롭게 먹고 피트니스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죠. 이렇게 네. 운동하는 그런 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네. 중요한 건 수요와 규모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게 네, 무슨 네, 얘기냐면 네. 기존에 피트니스 가서 오프라인 가서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데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라든가 집에서 하는 배달해서 뭐 푸드 딜리버리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 줄어들지는 같다는 않을 거예요.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 규모가 오히려 더 커져 버려서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또 그것들에 대한 수요들도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돈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돈을 서비스와 콘텐츠에 쓴다라는 그런 더 쓴다 네. 그런 게 되겠고요. 지금 나오는 장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네. 좀 보이고 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투자가 늘고 있고 투자가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사실은 이제 큰 피너메넌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현상이 되듯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C쇼도 지금 스타트업의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래서 뭐 이미 그 펀드들도 많이 좀 축적이 돼 있고 오히려 VC들 트렌드를 보는 이런 뉴스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투자하고 싶은 돈은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리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이제 투자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자체를 극복하고자 여러 국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인커리지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이것들이 좀 건전하고 의미 있고 뭐 바람직한 방향들을 좀 잘 활용이 돼야지 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끝났을 때 큰 후폭풍이 없지 않을까라는 네. 또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 네. 그 펀딩 섹터별로 좀 조사를 한 표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네, 그 리테일 테크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아니군요. 헬스케어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또 가장 많은 딜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비슷한 아무래도- 수준인데 이제 딜의 수가 헬스케어가 월등하게 많아진 거죠. 뭐 네. 저것도 너무 당연한 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잖아요. 비대면으로 해야 할 때 필요한 게 핀테크고, 네, 네. 그다음에 결국은 건강과 관련이 있다 보니 또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 리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게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라기보다 아마 온라인 베이스 리테일일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최근 2년이 아닐까. 네. 그래서 아까 손 대표가 얘기했듯이 디지털 전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2년 사이에 그냥 저절로 된. 저절로 네. 팬데믹 덕에 네. 네, 덕의 탓에 탓에. 팬데믹 탓에 네, 네. 모두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아까 그 언급하셨던 공급망 이슈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전 산업군에 걸쳐서 굉장히 그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산업군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공급망의 어떤 그런 이슈에서 성공적으로 이 위기를 넘긴 기업들은 굉장히 테슬라 같이 주목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보십니까? 뭐 공급망 이슈는 뭐 올해까지 올 연말까지 계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해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공급망 공급망이 병목 현상이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아까 보는 그 자동차 많이 있었던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모터웨이인데 네. 여기에 여기 있는 이 모터웨이에 자동차들이 꽈득 있는데 이게 자동차 아직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껍데기만 만들고 껍데기만 반도체 있고 없어서 그 기다리는. 대기하고 있는 네.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공급망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가장 드러나는 사진이고 그리고 이 결과가 뭐겠습니까? 이 결과가 자동차 가격 상승이거든요. 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쌉니다. 신차, 중고차 다 비쌉니다. 차를 좀 저희 지인이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차를 좀 사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는 차를 골라서 샀잖아요. 여러 개가 있고 색깔은 뭐 사양은 뭐 이렇게 골라서 사는데 완전 배짱입니다.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살래 말래. 그렇죠. 네. 요거 안 사면 한 두세 달 뒤에밖에 못 받아.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배짱이어서 그 가격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예. 여전히.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올 연말까지 계속 될 것 같고 네. 미국,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뭐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겠지만 미국인들은 차 없으면 못 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가격이나 또 휘발유값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이 너 경제 좋아 안 좋아 뭘로 보겠습니까? 기름값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가격으로 그냥 장바구니 물가 같은 거거든요. 그게 자동차기 때문에 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칩 쇼티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이게 지금 뭐 테크 트렌드가 아니라 거시 경제 트렌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마 이 데이터에는 지금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손 대표가 이야기한 거의 백그라운드에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네. 그것이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사실 극대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메이드 인 차이나 사실 전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발 생산, 제조 이런 것들이 약간 제동이 걸리고 또 국가들 간의 자국 뭐 국수주의적 뭐 보수 무역 뭐 이런 알력 것들이 좀 다툼도 강화가 일어나고 되면서 뭐 비단 뭐 어느 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하는 바람에 전체 SCM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뭐 니어쇼라든가 옵쇼링 같은 새로운 그 제조 트렌드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를 자국으로 회귀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한 10년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중심의 생산에서 이제 약간 그 분산화되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이 칩 쇼티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 테크까지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테크 관련된 곳에서 그 여파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화웨이가 그동안 이제 안드로이드 OS도 막 갖다 쓰고 칩도 막 암에서 갖다가 막 기린 만들어 쓰고 했는데 그게 막 막히니까 자국에서 막 OS 스스로 막 만들고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어떤 식으로 더 전개가 될 것인지는 우리 또 더밀크가 좀 유심히 더 보고 계속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뭐 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테크 어제 이제 그 이 스티브 퀘닉 발표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테크 트렌드가 거시경제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테크 트렌드라고 하면은 뭐 칩이 얼마나 더 빠른 게 나왔어? 그 다음에 뭐 스냅드래곤 뭐 805가 나왔어? 806이 나왔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휘어? 솟아? 위에서 떨어져? 뭐 아주 몇 장이 뭐 이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 논의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뭐 몇 개야, 몇 장이야, 뭐 레졸루션이 뭐 몇 메가픽셀이야 이런 게 테크 트렌드고 이제 굉장히 기키한 건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이제는 거시경제 트렌드가 됐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왜냐면 이제 테크가 삶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지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증거고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 증거다라는 것이고 또 네네. 그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칩의 지금 사실은 그 뭐 생산이나 연구 개발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칩 쇼티지 때문에 지금 제조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칩의 생산이나 연구 개발의 포션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뭐 패키지로 뭐 SoC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POP로 만들거나 하는 시도들이 그동안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애플도 그동안 인텔 칩 갖다 쓰다가 야 이제 우리가 만들게 M1 그래서 암 넣고 M1 애플 실리콘 만들어서 지금 M1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아이패드라든가 맥북이 지금 막 생산이 되고 있고 장기적이도 아니죠. 앞으로 뭐 1, 2년 사이에 이제 모든 걸 다 M1으로 바꾸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하드와이어드된 시스템이나 칩들 본인이 직접 다 개발해서 만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본인들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팹리스들이 굉장히
많은 그 반도체 기술들과 설계 기술들을 가지고 파워 효율적이면서 굉장히 고성능의 멀티코어를 가진 칩들을 만들면서 오히려 이제 파운더리 업체들이 되게 호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인텔, 삼성, TSMC 같은 곳에서 그런 파운더리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역학에 대한 구조가 좀 변동되고 있는 점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사실 생각합니다.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투자도 그렇고요. 메이저 트렌드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만 반도체 회사를 만드는 아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체 칩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현대차도 자동차 칩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GM도 이제 자동차 칩, 포드 이게 그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큘러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이 맞아요. 메타버스용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칩을, 왜냐면 이게 퀄컴 칩인데 퀄컴에 있는 프로덕션 라인에 자기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자기가 칩을 개발하고 이제 ASIC으로 설계를 하고 또 암 기반의 칩으로 만들어서 이제 TSMC에 줘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빅테크 기업이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뒤에는 미들테크 기업들도 다 그런 트렌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우리 퀄컴 얘기도 하겠지만 퀄컴 오늘 발표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메타버스 칩셋 플랫폼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 얘기는 페이스북 메타가 내년에 신규 라인업을 만들려고 할 때 쓸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올해 F8 같은 이나 아니면 그 페이스북의 컨퍼런스에서 이제 막 저커버그가 칩 F1 만든다. F1이야 이름까지 이름이 지금 예측하신 거죠. M1이 아니고 F1 F1 이런 거. 네. 아니면 F 뭐 이런 거. M은 이제 애플이 썼으니까 못 M은 쓰겠죠. 썼으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MV1? MV1 네. 이런 거 만약에 메타버스 원. 네. 메타버스 메타원 이래 가지고 만약에 맞추면 뭐 없나? 우리 그럼 할까요? 네. 자체 트로피 네. 저희가 자체 드리도록. 트로피. 네, 저희가 그 기념 방송. 올 저의 예측은 올해 페이스북이 자체 칩을 공개할 것이다. 네. 예측입니다. 이게 참 트렌드를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게, 공급망이 부족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수직 계열화를 만들면서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쪽으로 완전히 트렌드가 넘어가 버린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신기하기도 네. 하고 굉장히 이런 생물처럼 움직이는 기업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다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솔루션의 종속성 같은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테슬라나 애플이나 메타나 다 공통적으로 바텀에 있는 하드웨어서부터 칩셋, 그 위에 올라가는 운영 체제,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앱 개발 생태계, 뭐 서비스 생태계, 뭐 충전 생태계까지 수직 통합화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뤄내고 네.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독점적으로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네, 좀 전기차만 해도 지금 전기차를 바꾸면서 이런 내연기관 그 부품 업체들 그런 지금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예측이 된 미래는 예측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차로 간다라는 거는 뭐 기본 사실이고. 그렇죠. 왜 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네.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로 가고 있어요. 이미 뭐 유럽은 대륙이 네. 가고 있고 이미 뭐 거기에 아직 뭐 내연기관을 붙잡고 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전기차를 한 2년 넘게 몰았어요. 네. 2년 넘게 차를 타다 보니 이제 익숙해진 거죠. 테슬라.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렌터카를 이제 주최 측에서 렌터카를 저한테 하나 빌려줘서 이제 내연기관 차를 이제 딱 탔는데 좋은 차예요. 안 나가요 차가. 아, 차가 안 나간다. 차가 남들은 좋다고 하는 차인데 저는 차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주도 요번 연말에 가족들이랑 갔을 때는 제가 일부러 현대 전기차를 빌려서 네, 렌터를 했는데 역시 전기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좋다라는 의미는 한번 익숙해지면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그래도 10년, 20년 아마 좀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경험을 한 뒤에는 아마 모든 것들이 정기화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못 끝낼 것 같은데. 갑시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커넥티비티, 5G 또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더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도 소개가 됐습니다. 네, 뭐 어떻게 저거는 보십니까? 늘 있었던 늘, 트렌드죠. 네. 계속 나오는 트렌드였고 그 다음에 AI 이노베이션 이것도 네. 계속 나오는 트렌드였죠. 네. 다만 두 가지인데요. 아까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그 커넥티비티가 과거에는 그냥 연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연결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 상황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일어나다 보니 뭐 버추얼 이코노미, 디지털 이코노미 같은 것들, 소위 말해서 비대면으로 내지는 뭐 커머스도 다시 온라인으로 다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밸류를 갖게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두 번째 인공지능은 사실은 클라우드와 함께 그 인공지능이 지금 대중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굉장히 저렴하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이런 퍼포먼스 컴퓨팅 파워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분야의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적용이 돼서 이제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서비스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가 지금 CES에서 얘기하는 트렌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메타버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그 옆에 물론 이제 메타 최용욱 선생님도 계시지만 네, 메타버스가 뭐 CES에 첫 등장했죠. CES에 나온 적이 없어요.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AR, VR이라는 용어로 한 10년간 있었죠. VR만 있었고 처음으로 등장.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고 이게 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CTA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트렌드를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얘기 나온 게 첨단 트렌드는 아니잖아. 왜냐하면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거든요. 지금 is the metaverse here라는 요게는 뭐냐면 이미 짧은 시간에 이게 등장을 했고 앞으로 간다라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CTA에서 메타버스 트렌드를 이렇게 픽한 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이미 메타버스는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그러니까 텐저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들은 CES에서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것들 위주로, 제품이 있는 것들 위주로 주로 여기서는 주목을 했었는데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트렌드는 사실 그것이 없는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비롯된 뭐 블록체인이나 NFT까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다룬다라는 의미는 이들이 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 더 크게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야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TA라는 이름이 CEA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총괄하면서 기술의 변화 자체를 이 CES라는 곳에 다 버무려 넣어보겠다. 그래서 뭐 모토쇼마저도 흡수하고 뭐 MWC도 흡수하고 이제는 그거 이외에 뭐 소프트웨어나 게이밍 인더스트리까지 좀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앞으로 3년에서 5년의 테크 트렌드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 메타버스 트렌드가 이 안에 있는 이게 트렌드 산업의 흐름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유행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거고 이게 메타버스가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정의가 뭐야? 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정의를 내릴 때 이미 산업은 이미 가 있고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슈머 트렌드거든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영 제너레이션에서 밀접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정의가 뭐냐 실체가 있냐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죠. 사실 메타버스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이후에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요즘 이제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요. 뭐 다음 세대 인터넷이다.
내지는 웹 공간 3. 인터넷이다. 또 블록체인 크립토계에서는 웹3다. 분산형 웹3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디지털로 가상화된 디지털의 시공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바타로 접속하는 뭐 가상 세계다라고도 하고 있고 다 맞아요. 사실 하나의 정의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메타버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 하나만 골라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는 현상. 그러니까 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것에서는 항상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것들이 지금 이제 CEC쇼가 현실 세계잖아요. 이 안에 이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CES 2022에서 탑 트렌드 투 워치, 그러니까 꼭 봐야 될 트렌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뭐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페이스텍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전시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 같은 푸드텍 같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가장 주목을 끈 디지털 헬스,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멘탈 웰니스 같은 그런 트렌드들이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분야에 좀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뭐 내 분야에 다 이제 관심이 있지만 이거 참 뭐랄까 탑 트렌드 와치, 이거 눈여겨봐야 될 최고 트렌드, 그러니까 탑 트렌드들인데 이게 저는 CES 올해 10년째인데 네. 10년 전에 탑 트렌드 와치가 뭔지 아십니까? 뭐 디스플레이, TV,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10년 전에는 모바일 롤더 게임이었어요. 모든 게 모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5G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 10년 전에 조금 AR 좀 나왔었고, 근데 지금 10년 뒤에 이렇게 지금 트랜스포테이션, 스페이스텍, 서스테이너블 뭐 테크놀로지, 디지털 헬스, 그동안에 우리가 테크라고 하지 않았던 자동차 회사들, 지금 뭐 익숙해졌긴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테크의 미케닉이에요. 그죠? 뭐 쪼이고 뭐 미케닉. 이제 디지털 회사 0과 1로 가는 스페이스텍 이게 스페이스텍은 나사 아니야? 나사의 민주화죠, 어떻게 보면. 푸드테크, 푸드가 무슨 테크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푸드가 테크죠. 먹는 거, 의식주가 이제 테크가 이네이블 되는 거고, 디지털 헬스도 당연히 이제 앞으로 그동안 물론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거지만 이게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산업을 일으키고 더 쉽고 편하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요 4가지 특징에 또 특징이 있냐면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했던 산업들이에요. 트랜스포테이션, 당연히 세이프티, 우주 한번 뭐 당연한 거죠. 서스테이너블, 푸드, 이거 뭐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헬스케어 마찬가지.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앞으로 5년, 10년짜리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13년, 14년 전에 제가 이제 모 기업에 있을 때 개발했던 제품들이 CEC쇼에서 이제 혁신상을 탔었어요. 네. 그때 이미 10년 이제 전에. AVD,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인 거죠. 뭐 네네. 컨텐츠,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하는 디바이스들이었는데 그때는 다 이제 CEC쇼의 핵심은 다 그런 거예요. TV,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도 잘 없었고,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뭔가 영상 보고 게임하는 그런 디바이스들, 요런 게 주였다고 하면 지금 탑 트렌드 와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동안의 CES에서 메인으로 다루지 않았던 분야들이고 특별히 이들이 선점하고 싶어하는 또 기술에 해당하는 분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예전에 뭐 디스플레이가 있었을 거고 뭐 무슨 가전이 있었을 거고 이랬을 텐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어떤 그 동기가 되고 있는 내지는 뭔가 이렇게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렇게 주목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모빌리티, 사실은 그동안 모터쇼에서 얘기됐던 것도 스페이스텍 우리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가전이나 이런 영역에 들어올 수 없었던 분야인데 저것을 끄집어 들어왔고,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그 안에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스마트 홈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ESG 그렇죠. 분야가 ESG까지 포함해서 뭐 리질리언트까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원래 CES가 했던 거는 요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다 새로운 것들. 그리고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도 원래 CES가 커버하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CES라고 하는 이 전시회가 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숨쉬어가면서 이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킵업하고 먼저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이번에 돼요. 헬스케어 트렌드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조연설에도 이제 에버트의 CEO가 이제 기조연설자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헬스 테크 뭐 언벨드 행사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헬스 기업들 이렇게 헬스 테크 디지털 헬스 기업들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테크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컨퍼런스 다녀오셨어요. 어떤 내용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앞부분을 너무 저희가 길게 하는 바람에 아, 왜 조금 길게 더- 했나요? 네, 제가 좀 길게 그랬습니다. 네, 정은성 회장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차 이번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의 주인공이 물론 곧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조연설? 기조연설을 네.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소니가 지금 하고 있죠. 물론 네네. 그 동안에 굉장히 전통적인 CES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회사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오전에 인텔도 했고 뭐 LG도 했고 퀄컴, 했지만 굉장히 네. 현대차가 부각을 좀 많이 관심을 받았어요. 네. 왜냐면 지금 GM이 좀 빠졌고 GM이 온라인으로 바꿨죠. 온라인으로 바꾼 네. 거죠. 그리고 뭐 벤츠도 그렇고 하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뭐랄까 용기 있게 네. 이렇게 한 그 결과가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거고 정의선 회장을 아까 이제 기자회견 하는 데서 거기서 봤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왜 왔냐 그러니까 배우러 왔다. 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게 나와서 어떻게 좀 많은 혁신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배우러 왔다 이런 자세도 굉장히 뭐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현대차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현대차가 자동차를 선보이지 않았어요. 차가 안 나왔어요. 차 안 나왔어요. 뭐 로봇이 나왔나요? 로봇만 나왔죠. 로봇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 버스에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차에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빠지는 거예요. 더 현대죠. 근데 그게 백화점은 아니야. 더 더 현대야. 그러니까 현대차가 하고 싶은 거는 더 현대야 지금. 근데 그게 더밀크처럼. 더 밀크처럼. 네. 응? 근데 이게 좀 백화점인 아쉬운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가 디파인을 이제 회사를 디파인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덴티티를 약간 바꾸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이덴티티를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떼고 이제 더 현대가 되는데 그 미래가 뭐냐? 바로 여기다가 아까 여기 나오는 메라 모빌리티, 네. 메라버스와 이제 모빌리티라는 거죠. 하나 전 사진입니다. 하나 전사진에 있는 네. 메라 모빌리티인데 그 모빌리티 메타가 왜냐면 메라버스도 있지만 메타가 비욘드란 뜻이거든요. 네. 비욘드 모빌리티란 뜻이죠. 모빌리티를 뛰어넘겠다. 모빌리티 그 이상. 어. 모빌리티 비욘드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 이동성이거든요. 그 이동성 안에는 서비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차뿐만 아니라 그 로봇이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 그 이상 로봇으로 가는 거고 그 이상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된 메타버스랑 결합해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회사 이번에 이제 CES에서 자동차 회사들 내일 많이 나오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가장 탑 토픽은 전동화예요. 아시겠지만 일렉트릭 파잉이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결합시킨 전동화가 지금 모빌리티의 탑 이슈인데 그 자동차 회사들의 이게 그런 흐름이 있다면은 현대차가 지금 정의선 회장이 오면서 이게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는 거고 그 모토쇼에서 나온 거 CES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의 비전이 메타 모빌리티다라는 걸로 간다라고 발표를 한 게 이제 앞으로 뭐 벤츠도 나올 거고 GM도 나올 거고 그런 흐름 자동차 회사의 흐름과 달리
자기들은 지금 테크 회사로서의 선언인 거죠. 테크 회사,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테크 회사로 불러줘. 우리는 메라 모빌리티 회사야. 이제 우리 현대차는 테크 회사야라는 선언을 오늘 한 거죠. 엄청난 선언인데요. 엄청난 선언이죠. 네. 그거를 오로나를 뚫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이게 좀 리스크를 진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진 거예요. 임직원들이 코로나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신 분들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다. 의미가 있는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였다. 네. 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같이 이제 봤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 현대 이전에 사실 두산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산과 현대가 약간 공통점이 전 좀 두산 있었다고 밥캣. 생각을 했는데요. 두산 밥캣도 그렇고 현대도 보면 사실은 메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등장을 합니다. 네. 로보틱스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인수한 회사들이죠. 미국 기업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산들과 핵심 역량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것들을 내재화하고 또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를 계속 대응해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마 그 이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산 밥캣과 현대가 둘 다 보여줬던 게 이제 그 인수한 회사인데 둘 다 보면 전기. 그러니까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소형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번에 전기로 돼 있는 소형 트랙 그 디바이스 소형 중장비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기기 때문에 파워도 훨씬 좋고 소음도 적고 유지 보수도 쉽고 부품도 뭐 60% 수준으로 줄고 렌탈이나 이런 서비스 붙여가지고 무선으로도 조정할 수 있고 뭐 자율주행도 되고 등등등등 뭐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부각을 했는데 요번 현대에서 이제 자동차 대신에 저는 로보틱스를 좀 부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전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동안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실 누구나 로보틱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앞세워서 묘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뭐냐면 로보틱스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은 전기, 제어, 컨트롤, 소프트웨어, 뭐 인공지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이게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잘하는 회사야라고 하는 거를 묘하게 이미지를 겹치게 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던. 중간 과정이 조금 미진하다 싶었는데 앞서 나가는 과정을 부각을 시켜서 이걸 덮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됐네요. 그렇죠. 약간 레버리징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아까 손 대표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뭐 자율주행의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갔더니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디어데이였는데 주목을 받은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사실 뭐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렇죠, 왔거든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참가가 저조하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 부각되고 뭔가 스팟라이트를 받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뭔가 좀 그 어텐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현대차였다.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본 것 중에는 현대가 아닌가. 그렇죠. 저도 네, 지금 네. 뭐까지 하면 현대고 그다음에 이번 또 의미가 현대 물론 뭐 깊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고심이 좀 드러나는 자동차 업계 고심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뭐 전동화 지금 모든 전기화 전기차 얘기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테슬라밖에 생각이 안 나. 예를 들면 GM이나 뭐 포드도 전기로 갈 거야.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도 뭐 전기로 갈 거야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다 테슬라랑 비교가 되는 거죠. 모든 게 현대가 만약에 우리 전기로 갈 거면 테슬라는 뭐 1000km 가는데 너 몇 킬로 가 이런 거거든요. 모든 기준이 테슬라로 잡혀있죠. 테슬라와 비교야. 근데 이 로봇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따라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테슬라가 테슬라 봇을 선언을 했거든요. 테슬라가 테슬라 봇을 로봇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가 테슬라를 이길 수 앞서가 있는 유일한 섹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섹터가 지금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이 또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로봇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같아요. 지금 기반 기술이 자동차 회사랑 똑같아요. 그 액추에이터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로봇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자동차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이제 뭐 로봇 얘기하면 이제 글로벌하게는 휴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휴다이.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고심도 아마 현대 안에서는 네.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각되면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됐는데 불과 2018년 뭐 한 3, 4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1등은 도요타였어요. 그때 200조 이상 됐었고 그때 도요타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런 변화를 대응하겠다고 CES쇼에 와서 본인들이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요타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야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었고 야 도요타가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도요타 정말 멋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소프트뱅크랑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근데 놀랍게도 그 시점부터 테슬라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냥 테슬라 독주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올 CES에서 현대가 메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약간 사실 억지도 있습니다. 억지가 메타버스와 좀 있어요. 연결하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에 좀 있긴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선언적으로 우리가 제조 회사가 아닌 기술 회사다. 그리고 메타 모빌리티,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스코프 안에 있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것 그리고 expanding human reach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닿을 수 있는, 뻗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 비전을 좀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잘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제 현대차가 CES에 처음 등장할 때를 기억을 해요. 2016년 6년 일 거예요.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됐나요? 그때 이제 너무 좀 황당했죠. 왜냐면 이런 테이블 위에 영어 못하는 임원분들 한 4-5명 와가지고 네. 이제 영어를 못하고 기자들이 질문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자동차 얘기 완전히 그 옆에 있는 도요타는 뭐 미라이 그때 이제 그 수소차 중에 뭐 이치오 카쿠 그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 미치오 카쿠가 와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현대자동차 영어도 못하는 임원들이 와가지고 자동차 또 설명 못 아주 정말 그때는 너무 좀 창피했나요? 창피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몇 년 6년 만에 절치부심해서 지금 현대가 이제 내러티브를 가져가기 시작했고 또 지금 뭐 이게 지금 CES의 탑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도요타는 그 사이에 지금 뭐 미래에 대해서 비전 얘기하고 너무 막 멋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TRI라는 그래서 2,000명을 AI 자율주행차를 할 거니까 2,000명 고용하겠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시티 우리가 이제 도요타가 스마트 시티 만든다. 뭐 이런 거고 올해는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굉장히 비저너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맥락이 없어. 네. 지금 왜냐면 왔다 갔다 수소차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얘기하다가 스마트 시티 얘기하다가 또 인공지능 얘기하다가 맥락 없이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는 굉장히 1.0 수준에서 갑자기 이게 비약적으로 이게 도약하면서 회사가 내러티브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이 들고 하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판매는 얼마나 팔 건데 현대차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좀 분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현대 좀 코멘트를 하나 또 하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디테일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결국 모빌리티라고 하는 관점이 제조를 벗어나게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딜리버리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아직 부족해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좀 이따가 왜 그렇게 썼는지와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는 시동 버튼이 필요가 없어요. 스타트 버튼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동은 걸지 시동이라는 않아요. 그 의미가 없는데 여전히 현대의 전기차에는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자동차 유저들이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써왔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끌고 갈 필요가 그렇죠. 없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언한 것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면서 정말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현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뭔가 드림을 멋있게 포장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도 얘기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이었고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연계한다라고 하는 약간 청사진이었는데 좀 구체성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잘 다듬으면서 더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와 즐거움과 편리함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하면 더 멋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나 봐요. 지금 굉장히 변혁의 시기잖아요.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현대차도 수소차를 계속 개발을 또 해왔고 전기차파와 수소차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알력 다툼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소비자한테 진정으로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판매도 조금 더 늘어나고 이렇게 시장의 저변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예. 네, 사진인데 요거 저희 더밀크의 네, 우리 가까이서 박원익 기자가 가까이서 찍으셨네요.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 이게 이번 CES에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근데 저거보다 직접적인 더 사진이 많았어요. 아닌가. 많았는데 저게 좀 네. 가까이 가서 찍어서 그렇고 저거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어디 기자들이 가면 이제 일상적인 건데 네. 여기서는 지금 할 수가 없었던 장면을 네, 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목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오고 취소하고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그 한국뿐만 아니라 네. 이제 외신에서도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창업자. 창업자. 네. 예. 누구죠? 저 키 큰 분? 키 큰 저 너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에. 예. 저 뒷자리 뒤에 서 계신 뒤에서. 알로하 셔츠 입으신 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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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공적인 자리에 저렇게 캐주얼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니까. 네. 반바지급이라는 회사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는 군대 문화인데 무슨 자유롭게. 그래요. 군대 문화예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컨퍼런스 소식까지 좀 다뤄봤고요. 이제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다양한 컨퍼런스들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LG전자가 가장 처음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로봇 또 AI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런 제품들 만들겠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최 대표님, LG전자. 네, LG가 요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했죠. 코로나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 연출자 그 존 레전드라는 유명한 가수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족이 LG 제품들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재미나게 좀 연출해서 좀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가 형편없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대단히 형편없진 않았고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전문 연기 하시는 분들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리스하게 잘 자연스럽게 만들었고요. 오히려 그냥 예전에 뭐
그 홈쇼핑처럼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예, 훨씬 더 저는 오히려 LG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어웨어니스가 커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굉장히 LG 제품 좋아하고요. 네, 많이 LG 쓰죠. 제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보여줄 때는 기술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LG 제품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하는 컨셉으로 약간의 한 편의 그냥 뭐 단막극 정도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뭐 충분히 잘 LG의 그 정감 어린 제품들과 재미있게 그런 것들을 잘 전달했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이제 좀 아쉬운 건 그거죠.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LG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뭐랄까 되게 프렌들리하게 보여준 거 이외에 LG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라든가 LG만의 어떤 특별함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그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지 않았다. 선방했다. 네. 손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LG가 오늘 좀 중요한 발표는 제품이 아니고 ESG 목표를 타겟으로 탄소 배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탄소 배출량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죠. 지금 글로벌 맞아요. 예. 애플이나 구글, 뭐 삼성 이게 안 하면 이제 LG전자가 물론 완제품을 만들긴 하지만 부품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애플이나 이런 데 완제품 업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런 거를 CES에서 발표했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좀 크다. 그래서 이번 CES의 제일 맨 큰 토픽 중에 하나가 사실 ESG인데 네. ESG가 메인 토픽인데 그거를 또 LG에서 좀 캐치해가지고 나온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쉬운 또 부분은 LG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왔어야 돼요. 삼성도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기준설을 하지만 예. 한정희 부회장 직접 오기도 하고 현대차도 정의선 회장이 와서 쇼업도 하고 예. 뭐 새로운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만 한 건 너무 아쉽다. 아쉽다. 물론 이해는 당연히 하고 그런 결정이 당연히 이해되고 뭐 박수 받을 만하다. 왜냐면 그 뭐 LG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임직원들의 건강 문제가 제일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왜 안 와서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LG가 이런 야심 미국 시장의 야심과 또 이제 사람들한테 탄소 배출 50% 절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나온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른 공격적인 방식으로 조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 너무 좀 보수적인 결정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네. 사실 ESG가 작년 키워드였잖아요. 그 올해 이제 ESG를 전면으로 내세웠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간 스토리텔링이었고 프레젠터도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현지에서 이미 외국 기업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성 프레젠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거의 뭐 7, 8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이제 좀 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LG는 압도하는 맛이 있거든요. 딱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서 디스플레이, 막 커브드 디스플레이, 막 올레드 이런 걸로 압도하는 것으로 그동안 굉장히 CES 상징이 되었고 삼성과 함께 이제 양대 사실 이게 일본 기업들이 예전에 차지했던 그 자리에 항상 삼성과 LG가 이제 차지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거는 조금 저도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LG가 뭐 디스플레이도 화려하지만 작년에도 디지털에 맞게 김내아가 나왔거든요. 네네.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올해도 잠깐 올해도 나왔죠. 나왔죠. 네. 올해도 나오고 올해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뭐냐면 이렇게 약간 그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가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발끈하실지도 몰라요. 가진 거 많은데. 네,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LG에서. 연락 주세요. 딸랑딸 끼리끼리. 네. 그 다음은 독일 가전기업 보쉬도 커버를 저는 하신 보쉬를 걸로 못 알고 봤습니다. 있는데. 혹시 네, 보셨나요? 보쉬. 이 보쉬 저는 뭐 간단하게 봤었는데요. 네. 보쉬가 이번에 사실 AIoT라고 네, 새로운 개념. 사실 새롭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AI와 IoT 이제 결합된. 네, 아니, 네. 사물지능 네, 그거랑 같은 거죠.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랑 같은 거고 AIoT라는 개념을 내놨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도 내놨고,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 스마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파악하고 요리 레시피를 봐주는, 그리고 헬스케어도 이제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시가 또 ESG 또 전면적으로 네, ESG는 다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모든 그렇죠. 기업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회사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존이 안 된다라는 네. 거를 그러니까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확실합니다. 근데 네.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대기업이고 전장에서 지금 여러 스마트 시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도 보시는 좀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건데, 보시가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산업의 그 리더십을 가져갈 거냐, 가져가고 싶다, 독일 기업으로서 뭐 그런 선언으로 좀 보이는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인텔과 퀄컴도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인텔 프레스 컨퍼런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텔은 이번에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짧게 봤었는데, 인텔이 암론 슈아가 있는 저기죠, 우리 모빌아이. 모바라이. 네. 모빌아이가 이제 거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차, 또 전기차 시대에 맞는 그런 칩들을 쭉 선보였는데, 이게 뭐 많이 이제 진화가 됐죠. 그리고 모빌아이가 자체로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모빌아이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인텔이 지금 자회사인데 요거를 상장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모빌아이 좀 쇼케이스 아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판매량이나 아니면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채택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진화가 됐다라는 거를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모빌아이의 쇼케이스처럼 네. 느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인텔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빌아이가 주인공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인텔의 CEO가 교체가 됐잖아요. 펠 겔싱어로 교체가 됐고, 이분이 원래 인텔 초기에 굉장히 기술을 주도했던 멤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VM웨어 같이 사실은 이제 가상화 기술이나 클라우드 쪽에 다양한 분야를 이제 섭렵하시고 다시 인텔로 복귀하신. 그래서 사실 인텔이 망해가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구원하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었는데, 그분이 복귀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피셜리 굉장히 큰 행사에 지금 참여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파트였어요. 한 파트 앞쪽에서 파트는 그들이 이제 라인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CPU나 뭐 PC의 프로세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공유를 했었고요. 뒤쪽 반쪽이 이제 모빌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앞쪽에는 정말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 그냥 가져가는데, 그나마도 뭐 기존 다른 기업들은 뭐 4나노, 5나노 막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그동안 이제 좀 3, 4년간 소홀했던 인텔의 그 분야에 있어서의 좀 주도권이 많이 상실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반대로 이제 손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아이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만 해도 41건의 신규 딜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모빌아이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모빌아이 솔루션이 들어간 뭐 중국 자동차나 그 지리 계열의 자동차들, 그다음에 뭐 볼보나 이런 데들 협력해서 지금 뭐 파리에서 진짜 자율주행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좀 매력적이면서 저 정도면 한번 또 테슬라와 겨뤄볼 만 하겠다. 물론 이제 뭐 전체를 다 보여준 건 아니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 정구민 교수님은 모빌아이가 재밌었고 그 퀄컴이 재미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퀄컴이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퀄컴의 사실은 두 가지 면을 다. 근데 퀄컴이 사실 네 가지의 이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다음 세대의 이제 PC 플랫폼에 대한 칩셋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거죠.
과거의 PC 플랫폼이다라면 인텔의 동무대였어요. 8086, 뭐 8088, 80386, 뭐 그러면서 사실은 인텔이 그동안 PC 시장을 지금까지도 주도해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인텔이 주도하던 시장을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체 칩을 만드는 자체 칩 건데 만들면서. 그 사이에 이미 뭐가 또 있었냐면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컴퓨터. 모바일 컴퓨터는 인텔이 죽을 썼죠. 그러니까 거의 95%가 다 ARM 기반의 프로세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ARM이 모바일에서는 뭐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퀄컴이 뭐를 발표했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컴퓨팅 플랫폼으로 ARM 기반의 CPU를 내놓겠다. 그래서 ARM이 지금 사실 애플에서도 M1 플랫폼이 나왔듯이 뭐 파워 컨섬션이라든가 성능까지 다 잡은 그런 굉장히 고효율의 그리고 굉장히 효과 여러 가지 뭐 GPU 성능까지 좋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퀄컴마저도 그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전에 발표했던 인텔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인텔의 시대가 이렇게 또 저물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또 한편의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퀄컴이 지금 그 메타버스 특히 그 VR 헤드셋, AR 글래스에 들어가는 레퍼런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스냅드래곤 835나 850 같은 걸로 뭐 홀로렌즈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면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XR2 플랫폼이 들어가고 HTC 바이브에도 XR2가 들어가고 HP 리볼브에도 다 XR2가 들어가요. 그래서 XR2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VR이라고 하는 시장을 굉장히 크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요번에는 그 AR 기반 그러니까 홀로렌즈나 메쉬,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에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만 살짝 언급을 했고 VR에 대한 넥스트 플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다시피 메타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그 시장에서 퀄컴의 지배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나왔던 게 이제 그 인텔과 대비했을 때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ADAS에 해당하는 퀄컴의 칩셋들, 솔루션들 그리고 5G 기반의 이제 브로드밴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와이어리스리 어떻게 또 더 보강하고 더 빠르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와이어리스 파이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선을 보였었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그 ARM 기반의 PC 플랫폼 그리고 AR 기반의 메쉬 기반의 이제 그 AR 그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퀄컴의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준비하고 선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퀄컴의 지배력은 뭐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PC 시장에서의 새로운 또 파일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메타버스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인텔은 좀 모멘텀을 계속 못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인텔이 뭐 모멘텀을 못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기억이 또 예전에 또 있던 기억이 나는데 퀄컴은 스냅드래곤 하면 사실 스마트폰 스냅드래곤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스냅드래곤 맞아요. 칩으로 이제 퀄컴 칩이 나와야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프레스 컨퍼런스에도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PC용 뭐 만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그 퀄컴 프레스 컨퍼런스의 한 절반은 자동차였어요. 네. 지금도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 CEO가 나가서 자동차인데 스냅드래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용 칩이 아니라 자동차용 칩으로 이제 디파인이 다시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퀄컴은 21세기 이동통신, 무선 통신을 디파인을 한 회사거든요. 인텔은 이제 PC를 디파인을 하는 회사고 이동통신과 모바일 인더스트리를 디파인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퀄컴인데 이제 자동차로 나오는 거고 이번 부스에서도 이제 센트럴에 원래 다 퀄컴은 센트럴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퀄컴은 LBCC 웨스트로 가서 자동차 관에만 나와요. 아, 퀄컴이 네. 원래는 센트럴에 있었는데 이게 상징적인 게 상징하는 바가 있네요. 네. 회사가 이제 자동차용 칩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메인이고 이제 이동 스마트폰은 이제 마이너로 내려가는 또 트렌드를 이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 모빌아이도 인수한 회사죠, 그죠? 네, 인수한 회사예요. 그 암논 슈아 CEO는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대학 그죠? 그 대학에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 이 암논 슈아 CEO가
인수한 회사인데 아까 얘기한 뭐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한 회사를 이렇게 내세우고 그리고 또 아까 언급한 저 밥캣도 그죠? 밥캣, 두산 밥캣도 두산은 또 인수한 회사. 인수한 회사. 네. 여기도 이제 인수한 회사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또 회사가 뭐 현대도 그렇고 또 두산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제 디파인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리디파인 해 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M&A를 통해서 가는 것들 또 이런 산업의 흐름을 뭐 CES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늘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이상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good to know가 아니에요. 이게 must know고 이게 이 산업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비즈니스가 가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생중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여기에 돈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주식 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흐름이 좀 보이는 거죠. 이 기업들이 이제 예전에 하던 이런 자기들이 장점이 있었던 부분을 더 특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피봇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디파인하는 과정 안에서 뭐 인수합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다른 산업과 뭐 이렇게 뭐 합종 연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나온 이런 기조연설들, 프레스 컨퍼런스들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 시각으로 6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하죠. 네, 직접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프레스 컨퍼런스 하게 될 예정인데 이번에 주제가 더불어 사는 지구? 네, ESG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는 이제 뭐 Together for Tomorrow라는 미래를 향한 뭐 공생 아니면 뭐 함께한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의미가 좀 큰 게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 동안에는 제품,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많이 내세우는 회사였고 뭐 어쩔 수 없죠. 제품 많이 또 팔아야 되고 그리고 2년 전에도 기조연설을 했는데 거기는 경험의 시대를 얘기를 했거든요. Age of Experience. 그때 이제 뭐 사물지능 막 얘기하는데 이제 로봇도 막 이게 조그만 거 나오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익스페리언스를 우리가 가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삼성에서는 ESG라는 토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이라이트해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현대도 그렇지만 지금 CES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회사가 이제 좀 한국 기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나 뭐 규모 이런 게 아니고 화두 그죠? 화두 그러니까 토픽 아젠다를 한국 기업들이 좀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의 발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께서는 어떻게? 저는 사실 뭐 아직 보지를 못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2년 전에 그 에이지 오브 익스피리언스 저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멋있는 그림 그려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참 삼성이 잘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과연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무엇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이지 오브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야라고 뭐 변명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 줬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연계가 돼서 좀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향만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잘 버무려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6시 반에 어떻게 발표할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그 ESG 트렌드를 이렇게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면 트렌드가 미국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의 ESG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홍보팀이나 한국 기업들은 홍보팀이나 뭐 특별부서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재무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그 재무적으로 이 ESG의 어떤 파급 효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ESG의 어떤 지표를 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속된 말로 그린워싱, 네, 홍보에 그치는 약간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고 뭐 이사회 안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성 이사를 한 명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 다양성을 그냥 보여만 주는 이런 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 비판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다 맞는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한국 ESG잖아요. 환경, 사회적 책임,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인데 한국이 지금 제일 약한 게 가버넌스예요.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의 가버넌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한 원인은 가버넌스에서 나오는 거고 정치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업 구조가 지금 재벌 구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순환 출자 구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약한 거 순환 출자라는 거는 고리 사이에 굉장히 약한 고리라는 거고 그거를 그 동안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외치지만 그걸 사회공헌으로 이제 풀었던 거죠. 그래서 ESG도 가버넌스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공헌으로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게 좀 있지 않나. 이제 그게 그린워싱으로 나가는 거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버넌스가 기본인데 이거 탄탄하고 가버넌스가 안 되면 회사가 아예 투자 자체가 대상이 아니니까 투자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가버넌스 위에 그 위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또 환경이 이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파이낸스랑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뭐 한국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오늘 이번에 CES SK 그룹도 그렇고 네, SK가 굉장히 그 ESG에 대해서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완전 기업의 어떤 그 모델 자체를 ESG 중심으로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굉장한 야심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야심뿐만 아니라 이제 탑 레벨에서부터 이미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네. 탑 레벨이 뭐 최태원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 자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미션을 본인이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 계열사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회사가 굉장히 그 SK가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인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앞으로 이제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회사 전 계열사에 투영이 되는 그 결과가 이번 CES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ESG 트렌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조연설을 시작하는 게리가 것 나오죠. 게리가 같습니다. 먼저 나오죠. 네. 빅스폰이군요. 예. 네, 잠깐 좀 들어보도록 예,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예. 예, 저 게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사실 프리 기조연설이에요, 그죠? 프리 기조연설이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저도 좀 타칭하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게리 샤필 회장 얘기하는 게 2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The consumer technology industry must innovate and evolve to a 그리고 new 다른 회사 거는 안 다루고 삼성 것만 embracing 이렇게 new 별도로 consumer 다루게 preferences. 됐네요. 그렇죠. 방송 시간이 겹쳤다는 겹쳐, 이유 방송 시간이 하나로 Our keynote 네. speaker tonight knows something about adapting in the face of major challenges. As a longtime leader in the industry, it's what Samsung Electronics CEO J.H. Han has done throughout his entire 그래서 career. 한종희 부회장도 이번에 부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사실 원래 승격하고 첫 무대 전 무대죠. 네, 그다음에 네. C에서 이번에 승진을 또 부회장이 또 되셨어요. 그 한종희 부회장이 어디 C 쪽인데 네, 그죠? 맞아요. VD 쪽이죠. VD에서 나와서 부회장까지 물론 그 이전에 뭐 김현석 회장이나 또 이런 뭐 윤부건 부회장 이런 분들이 또 깔아놓은 자리지만 굉장히 원래 삼성이 CES가 원래 C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In his recently announced role as CEO of the newly created DX 게리가 division 굉장히 at 수척해진 Samsung, 느낌이 듭니다. JH will 마음고생을 also 많이 했을 것 마음고생 같습니다. 엄청 할 것 같죠. across Samsung's flagship smartphones and TVs. 네, 뭐 왜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건 한 70년대 되게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그죠? 근데 게리가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했는데
to lead 굉장히 in addressing 이게 지금 이렇게 big 만든 issues, CES global 쇼를 issues 이렇게 like 만든 사람은 sustainability 사실 and climate 게리 change. 샤피로가 한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자체가 되게 인클루시브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CTA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회장도 캐런도 네. 캐런 축하도 여성이고 일부러 픽하고 저희 또 더밀크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더밀크도 뭐 잘 아는 분이죠. 저희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기자들뿐만 인터내셔널 업체들한 그런 것들이 이번 CES를 자꾸 이제 성황리에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좀 그러니까 비록 CES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참가자들이 많이 줄고 했어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죠. 뭐 MWC, 뭐 이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전히 굉장히 큰 독보적이고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 CES는요. 그러니까 CTA는 저희가 이제 신생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식적인 미디어로 하잖아요. 근데 MWC는 이렇게 미디어 등록이 안 돼요. MWC는 되게 장벽이 높아. 근데 CES는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CTA가 기자들을 초대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Ladies and CTA gentlemen, 버짓으로 please give 초대를 a warm 하거든요. welcome to the Vice Chairman and CEO from Samsung 나오긴 Electronics, 하는데 지금 J.H. 이거 Han. 볼까요? 이거 보면서 얘기하죠. You are a strong, visible, principled, moral leader. Thank you for being here on this stage in Las Vegas. 예. Break a leg. Thank you. Hello, and welcome to the 2022 Consumer Electronics Show. 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It's great to 삼성에 be back 올라가시는 in Las 분들 항상 Vegas 보면 저 to see all of you 스니커스를 신고 again. 올라가시는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Here, 뭐 저렇게 네, 이제 온라인. 코디를 하는 거죠. 제일 기획에서. 아 그래요? 항상 제- 보면 좀 저렇게 좀 젊어 보입니다. 스니커스를 네. 신고 올라가시더라고요. our advanced 제일 technologies, 기획에서 코디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에서 좀 AI, 원래 이제 블랙 톤으로 IoT, 가잖아요. 그러니까 robotics, 전반적으로 and 이제 5G will open up 블랙 new 톤으로 가고 possibilities 저 for 자켓도 millions around the 이제 world. 제일 멋질 거죠. 자켓도 제일 멋질 거예요. 확인할 수 CES 있으니까. 그럼 아니 저는 왜냐면 빈폴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조 연설을 했던 CEO들을 그동안 뭐 홍원표 사장님이나 아니면 김현석 사장 또 윤부은 부회장 다 인터뷰를 다 했는데 이미 다 이제 코디를 해서 온 거기 때문에 뭐 예외 없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We want not only gorgeous products and connected experiences, 궁금했어요. 항상 네. but 저래서. also a better, healthier planet. At Samsung, we understand these new realities and your 근데 expectations 저 영어 for the 톤이 future. 친근해서 좋습니다. 저는. 잘 들려요. So, today, we are 한국인의 sharing 최적화된 영어 our 발음이에요. how hyper-connected and customized 뭐 experiences. R 발음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쉽게 잘 family 들려요. and friends, but also help us live in harmony with our planet to create 근데 어떻게 a more 보면은 이제 sustainable 외국인 world.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After all, 저거를 as the 들어야 world 된다는 게. leader in 하지만 consumer 들어야죠. electronics, we have 앞으로는 the responsibility 이런 to 자리에서도 protect our 한국어로 environment 얘기하는 and build BTS도 better 한국말로 노래하는데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얘기하고 Innovation 좀 알아들어라. will be 이런 aligned 게 앞으로 with our 오지 않을까 leadership 싶습니다. in 어떻게 sustainable 생각하십니까? 오게 innovation. 만들어야죠. 오게 만들어야죠. 네, 네. 뭐 미국에서도 삼성에서 인도 영어 저희가 많이 made 듣잖아요. sustainability 네, 인도 영어 진짜 알아듣기 좀 part of 어려운데 everything. 뭐 한국식 영어는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렇죠. Our product life cycle is designed to minimize the impacts on the environment. With new technology that both connects and conserves, we are empowering consumers to reduce their environmental footprint.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제품 So 그러니까 now, 그 sustainability can 첫 be part of 5분 your 안에 그 product 메시지가 experience, 전부인데 어떻게 보면은 enabling 이 you 서스테이너블리티를 to live 얘기를 a 하잖아요. more 그러니까 이제 sustainable life. 이게 이제 It's what I call 뭐 상징적인 everyday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ustainability. 근데 이게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천으로 좀 삼성.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We are always 예를 들면은 working 삼성전자가 for 만약에 the 이거를 future where 했다라고 the 하면은 technology 저 works 같은 seamlessly 그러니까 with 이거는 you 감시를 in 해야 the 돼요.
아, 삼성이 저거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는 제대로 거죠. 하고 있어? 빌딩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카본 풋프린트를 하고 있어? 지금 제품에서 리사이클링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기네들의 감축 노력을 없이 제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스스로 삼성의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스스로 감축 노력,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거는 감시 대상이야 삼성. 전화 또 올 것 같습니다. 띵띵. 네, 홍보실에서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네. 감시. 잘 좀 해주세요. LG 삼성. 아무래도 이제 같은 나라의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더 애정을 가지고 애정이죠. 보는 거죠. 애정 어린 눈으로. 왜냐면요 이게 제품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도 상당히 중요한데 회사 내부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품에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카본 풋프린트를 줄이려면은 재택근무를 확 늘려야 돼요. 다 자꾸 회사 나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삼성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회사들은 회사 나오지 말라고 지금 하는데 물론 삼성 한국 기업 중에는 상당히 선진적인 회사예요. 기업문화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디파인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실천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야 된다. 소비자들이. 그거 다시 나왔어요. 에이지 오브 익스피리언스. 나왔죠. 네. We need to live in balance with our natural ecosystems. This balance is only possible when we join together to preserve our environments and reimagine a better planet. 지금 내용 잠깐 들어보면 거시적인 내용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뭐라 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내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글로벌 기업이야. 나는 이제 제품 그러니까 왜냐면 삼성이 그동안 애플하고 비교를 항상 당하거든요. 애플은 저렇게 멋진데 너희는 왜 제품만 팔고 앉아 있어? 이런 게 지금 삼성의 아주 위크 포인트고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주고 있어라는 지금 선언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애플급이야 라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에 좀 들어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딴 거 보시면 되는데. 아니 이거 동시에 중계하고 있는데. 옆에 그 링크를 하나 달아드리세요. Small changes can make a big difference beyond our imagination. This has led us to rethink our product life cycle. How? By building sustainability into the product journey, from manufacturing and packaging to product use and disposal. In manufacturing, Samsung has been recognized for reduced carbon emissions throughout the production cycle of our screens 이게 우리가 and 너무 mobile 조용하면 안 돼. devices. 네. 마가 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 아니면 방송을 뭐 Last year, 뭐로 봐. Samsung's 뭐로 봐. carbon 아니 우리 footprint 사회자님께서 certified 듣고 싶고 조용하라고 해서 지금 손 대표가 갑자기 프로덕트 사이클을 좀 by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이 좀 700,000 나왔고. tons. 네. Of 이게 course, 지금 그 카본 our 에미션을 efforts 이렇게 해서 are not 줄이겠다. limited 탄소 to 배출량을 semiconductors.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이 Recycled materials are 국가 also a big 탄소 배출 part of 절감 the 타겟도 sustainability 지금 in 발표가 이미 됐기 때문에 2050년까지 and into the future. 30% 이상 줄이겠다라고 이제 국가 Today, your 탄소 배출 favorite products 타겟이 나왔거든요. like 그래서 우리 this 기업들이 이렇게 refrigerator, 호응하는 모습들은 Galaxy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는 긍정적이죠. 것입니다. 네. 예, 예. Include recycled 이게 이제 materials. 일회성이 아니고 전 좀 We are 한국의 not done. 국민들 Because this year, 일상 우리는 사실 그 쓰레기 배출 줄이는데 굉장히 이게 최적화된 국민이잖아요. 그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 환경이라고 분리수거. 생각하시는데 분리수거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환경을 분리수거를 하니까 환경을 위해서 내가 다 하고 있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잘하시는 건데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분리 배출도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넷제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넷제로에 대한 그래야 이제 이게 기후 변화를 이제 줄이는 노력이거든요. 기후 변화를
기후변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기후변화를 줄이는 게 이제 생존이고 경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 포맷의 이 기조 연설이 사실 새롭진 않아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 뭐 재작년 다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나열하시면서 얼마큼 줄였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상투적으로 해마다 나오고 있어서 뭐 되게 의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살짝 재미는 없네요. packaging program even find new uses for that cardboard box. 저는 저렇게 대놓고 나 우리 줄이고 있어 박스했어 이거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정말 기술과 제품을 멋지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꼈어, 세이브했어, 이런 거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오히려 조금 더 그렇게 접근하면 재밌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대놓고 너무 박스만 들어갔다는 나와서. 말씀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줄이고 있어, 박스 하고 있어 이런 너 직설적이잖아요. 뭐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 promote reuse. 제일기획이 듣고 네, 제일기획이 저희가- 만든 거죠? 아니요, 이게 그 제일기획이 만든 게 아니고 요거 이제 형식은 제일기획이 한 건데 이 안에 팀이 있어요. CS 발표팀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에. In that too. 그죠? 스마트싱스가 이제 나오는데 Our expanded smart things energy service.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electricity usage.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Based on 고객이 your 나오느냐, 사람 Smart things energy 중심이냐라고 하면 recommended way to 여전히 이제 공급자 중심인 거예요. 우리 energy ESG마저도 공급자 중심인 money.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Contribute 줄이고 to a 있고 better 이렇게 하고 future. 있어. 머티리얼 이런 거 써. Right 이렇게 from 얘기하는데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 some of you 속에서의 here 스토리가 today, engineer. 만들어졌다면 I 얼마나 더 love 좋았을까. making technology 너무 좀 like 드라이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LG의 어설픈 better. 연기도 좋았다. 저는 차라리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LG가 조금 더 나은 것 Last 같아요. year we introduced Last the year? first solar cell remote. 라스트 이어 Eliminate 고소한 the 거. battery by charging it from the 아, 제가 이 lights. 발음을 이렇게 휘황하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 다 비슷하기 때문에. And now, our enhanced solar cell remotes is even better. 저 리모컨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Getting electricity from 저희 집 radio 거는 저게 아니라서 frequencies 제가 in 써보지는 devices 뭐지 못했는데 저게? like 저게 이제 Wi-Fi 솔라셀이 routers. 들어있어서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되는 배터리를 넣지 거예요. 않아도 되는 거. What's more, 왜냐면 저 배터리가 it will be included 보통 in 이제 more AA, Samsung AA products 배터리를 두 개씩 like our 보통 new 집어넣잖아요. Samsung TV 근데 전 and 세계 home TV appliances. 리모컨에서 1년에 나오는 건전지 양이 All 어마어마한 with the 거예요. hope of 그런데 eliminating 저 리모컨에서 more 그 than 건전지를 넣지 200 않게 million 만들고 batteries. 네. 솔라셀을 From 겉에다 붙여서 아주 낮은 전력으로 리모컨이야 사실은 많은 전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으로 굉장한 인해서 혁신이네요. 가까운 네. 곳에서 나온. 네. 그래서 저런 시도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We are 같아요. 그죠? making our 뭐 TVs 몇 년 전에는 and 그 phone chargers 처음에 저게 등장했던 게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아마 좀 썼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Almost no energy when idle. 댓글에 공장장님이 나와서 PT하는 Now, 느낌. I walked through building 한 products, 사장 한 부장 packaging 상당히 them 노력하는 and 거예요. using them at home. 네. 진땀을 흘리고 며칠간 지금 저거 발표 There is a 연습을 final 하는데 step in the sustainability journey. 사진에서 뵌 것보다도 훨씬 젊어 Say 보이시는 것 bye 같아요. to your 네. favorite 스타일도 device. 젊게 하고 나오시고. 메이크업을 엄청 E-waste is a 하셨겠죠. big challenge facing the entire industry. So, since 2009, Samsung has collected more than 5 million tons of e-waste. And as a part of our efforts, last year, we introduced Galaxy for the Planet, the sustainability platform for mobile. Where one of many initiatives is giving that older device a new purpose, collecting and turning 그 사실 요거는 previous 이제 smartphones, previous generations of 이제 smartphones 해야 되는 겁니다. into 이거는. IoT 그러니까 이게 devices. 지금 자기들이 지금 Servicing 왜냐면 기업들이 funds 이제 so they don't 여기에 대한 go to waste. 책임을 그러니까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 그치지 말고 이거 Millions of everyday 수거까지 changes 이제 책임을 to 져야 make a 되는 meaningful 일이 impact. 벌어지는 거거든요. 수거하고 또 그 재료들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재활용을 하고 Let's 이제 take a look 제품을 at other 만들었으면 ways. We are 소비자들이 infusing 샀잖아요. everyday 근데 그것까지 sustainability 너희들이 수거까지 해라 into our 라는 devices.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We 명령을 know you 내리고 care about 있어요. our 그래서 planet. 지금 얘기 나오는 bike 것들은 rather than 선제적으로 drive. 대응하는 거고 Choose 이게 stainless 뭐 over 착한 plastic straws. 내가 이제 And 삼성이 even pick up trash on 착한 your 일을 morning 하기 위해서 한 게 ride. 아니에요. 이거는 Just like 이게 you, 안 하면 안 되기 our 때문에 efforts 지금 also 하는 started 거라고 in your 보시면 돼요. everyday life. 예. 사실 지금 보면 춥지 않은 What 곳에서 if 엄청 you 춥고 reduce standby 더워야 되는 power 곳에서 with 춥잖아요. your plugs? 비 안 오던 곳에 비가 네, 오고. 기후변화 미국에서 Your 특히 remote. 심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엄청 심한데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라든가 미세먼지,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 이런 거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범지구적 문제이고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옆 나라도 해야 되고 옆 나라도 해야 되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어젠다들을 계속 같이 함께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To a 네. more sustainable tomorrow. Every day. Sustainability with Samsung.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저기 메타의 로고잖아요. 네. 저기 메타의 네. 이게 네. 이게 인피니트 룹, 네. 인피니트 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Together, 예, 애플에서 나온 with you and the industry leaders, we can do even more. We believe ope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are keys to fighting climate 인상이 change 참 좋으시네요. and protecting our 한 environment. 부장님 뭐 저는 뭐 뵌 적이 있으시죠? 예전에 뵀죠 예전에 I am 예전에 excited 예, to 사업부장 하실 때 share 이제 that 뵀는데 Samsung's eco-conscious 부장 될 줄 technologies, 몰랐어. 네. like the 어떤 solar cell 측면에서? 아니요, 근데 뭐 너무 열심히 하시고 open 그 and 당시에도 accessible to C는 others. 굉장히 C 사업부가 이제 파이팅이 좋아요. So that like us, 그러니까 they can 임원들끼리 create 굉장히 파이팅이 sustainable 좋고 experiences 또 and 커뮤니케이션 되게 address 잘하세요. environmental 뭐 challenges. 기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이 C 쪽이. One such challenge is microplastics. 딱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생긴 게. Tiny specks of plastic that could harm our environment, especially the water. Experts believe microplastics get into the water through the 그리고 laundry 이제 cycle. 이런 기조연설을 하는 사장님들이 고동진 사장 얼마 전에 그다음에 예전에 신종균 사장님도 부회장 되셨지만 신종균 Bringing 부회장님도 our 이렇게 shared vision of a 완전 healthy 구수한 planet to life. 분인데 이렇게 성공리에 잘 하셨거든요. To tell you 그래서 more, 뭐 그런 한국의 이제 CEO들이 welcome. Mr. 한국 Vincent CEO들이 저 정도 이제 from 되니까 이제 Patagonia. 앞으로는 더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면서 더 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타고니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 키노트의 첫 등장한 외부 인사가 파타고니아야. 이거는 상징적이지.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옷을 사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를 사서 오래 입어라. 왜냐면 자꾸 사서 쓰레기를 만들고 공해 환경에 오염을 만들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사서 오래 입어라. 그렇지. 그래서 사실 비싸요. 하나 사려면 네, 파타고니아 비싸죠. 같은 경우는. 파타고니아. 비싼데 사실 오래 입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Our 파타고니아 founder, Yvon 입어보면. Chouinard, climber, surfer, angler, and kayaker. 저번에 Didn't 책도 know the 읽어봤는데 tent until he was 굉장히 40. 사회적인 And most 그런 of his 관심도 adult life 많으시고 spent more than 200 그런 것들을 nights 지금 a year 미션화해서 저 sleeping 회사를 outdoors. 지금 운영하고 He 계셔서 saw early on 어떻게 보면 너무 more clearly 전공법인 than 것 those of 같아요. us who work every day in an ESG를 office. 주제로 잡은 삼성전자의 그 기조 연설에 파타고니아를 등장시키는. 그 혹시 그거 아세요? 파타고니아에서 맥주 팔고 있는 거? 알죠. 예. 네, 파타고니아에서 맥주를 팔아요. 저 정말 좋아하는 맥주인데 비싸요. 캔 하나에 막 5,000원, 6,000원씩 해요. 근데 그 맥주가 롱루시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 왜 맥주를 팔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롱루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파타고니아가 주목한 거예요. 왜 주목했느냐? 그 롱루시 탄소 포집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탄소를 감축을 시키려면 우리가 소비량도 줄여야겠지만 포집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엄청나게 뿌리에다가 포집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식물에 사용처가 없는 처가 거예요. 없어서. 그럼 이 식물을 많이 심게 만들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그 식물로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수 있죠. 굉장히 그래서 흥미로운 그래서 그 롱루스로 맥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값은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맛있고요. 얼마인가요? 한 캔에 5,000엔, 그러니까 5,000원 정도예요. 5,000원. 비싸요. 쉽게 살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안 팔고요. 뭐 일본이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출장 가면 예전에 좀 사서 마시고 참치캔 뭐
정어리 캔도 있어요. including their 네, sustainability 그런 것들이 다 on 오 이게 ways for 무슨 washers to 환경과 filter 상관이 있어라고 microplastic 생각하겠지만 fibers. 파타고니아가 그걸 Like 만들 our 때는 다 employees 그런 who asked 어떤 이유가 이유를 있어서.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게 없었습니다. Samsung's engineers took this problem to heart and are working to develop a very 혹시 sophisticated new washer. 일본이나 that will 미국에 be 계시는 able 분들 to 꼭 한번 filter 사서 드셔보시면 microplastic 좋을 것 이름 waste and keep it 롱 out of 루트. the 롱 water. 루트. The progress is quick, and we're so grateful 긴 for 뿌리, what Samsung's 뿌리가 people 깁니다, are 아주. doing, and so impressed by your people.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the kind of collaboration we all need to help turn the tide of climate change and restore nature to health. Thank you, Mr. Stanley. 삼성이 파타고니아. 네. 파타고니아와 협력. 예. We are thrilled about this collaboration, but our work won't stop there. We plan to explore other partnerships, exciting collaboration with industry leaders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our planet. 콜라보를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Samsung's commitment to sustainable innovation. 지금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네, 그죠? 25분. 25분 내내 지금 ESG에 ESG 대해서만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Together 제품 아직 for 삼성이 무슨 tomorrow. 제품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올까? 뒤 뒷부분에 나오겠지. for greater 디스플레이나 뭐 sustainability. QD 뭐 올레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예, 그런 것도 help 좀 you 관전 포인트인 것 redefine 같아요. your relationship to the technologies you use every day. To do this, we are looking to the next generation of innovators, creators, and technology experts that are reshaping our world. Each day, they challenge us all to expect more. To take the fresh look at how products and experiences fit into our lives. 네. 저희가 이제 Yes, 다음 방송이 마리린.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계속 So tell me, 볼 수는 없을 것 What's 같고요. your screen like? 이 뒤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좀 기사를 네, 통해서 더밀크 좀 기사를 더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삼성전자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예. 네 한번 뭐 말씀해 지금까지 이제 ESG 예상대로 지금 ESG 메시지를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so far so good 이런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뭐 여전히 이제 지금 CES가 느낌이 지금 한국 전자전 인 라스베가스 네, 한국 네. 기업들의 그런 느낌 두각을 들죠. 나타내고 네. 있는 예, 뭐 거의 뭐 두각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냥 CES의 메인이 이게 조금 한국이 됐고 외국에서 애써 외면하는 애써 그냥 왜 한국 왜 이렇게 왜지 막 우리 밀크에서 얘기해 줘야 되겠어. 네. 우리의 미션이잖아. 그래서 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왜 한국이 도대체 이게 도미넌트 하고 있나. 그만큼 우리 이노베이션이 지난 2년간 상당히 많이 왔다. 그 다음에 테크가 이끌어가는 글로벌 생태계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 주도할 수 있다. 그런 예.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리려면 영어 방송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why 생각도 not? 듭니다. 네. 저는 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아쉬웠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메시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게 파타고니아와 협력을 한다는 굉장히 되게 재밌는 뉴스잖아요. 네. 근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꼭 특별한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좀 항상 늘 여러 뭐 채널을 자주. 통해서 자주 마케팅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또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한국 전자전이 돼가고 있는 CS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CES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더밀크 웹사이트 또 유튜브에서 기사와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여기는 CES 2022에서 또 다른 소식, 더 업데이트된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최 대표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멋진 사회 네. 자주 좀 네, 자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